안녕하세요. 유튜브 칼럼니스트 박인택입니다. 깨어있는 지식인의 뉴스 바로보기 박인택의 인텔리TV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정치, 외교, 사회, 경제 부문 등의 활동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뭘 잘했고 뭘 못했는지 같이 생각해 보시죠. 먼저 대통령실이 공개한 숫자로 보는 윤석열 정부 10대 성과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제 칼럼을 보시죠. 오늘은 사회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2월 5일 돌아오는 일요일은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159명의 무고한 생명을 잃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가 없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퇴하지 않고 자리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12구 이태원 참사입니다. 마땅히 미리 막았어야 했는데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후 책임 규명도 제대로 안 하고 책임지는 이 하나 없습니다. 대통령 부부는 이태원 참사 49제 때 술잔이나 사면서 히히덕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서로 모이지 않게 연락처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국회에서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무엇이 무섭기에 유가족 모임을 원천 봉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취임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에는 하루도 있지 않겠다고 고집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급하게 옮겼습니다. 이른바 용산시대와 청와대 개방이 가장 큰 치적인지 이에 대한 홍보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비판 언론을 상대로 고발이 난무하고 방송사의 경영진에 대한 사퇴 압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 유튜브 언론을 상대로는 법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후 법무부 장관의 자택 초인종을 2번 눌렀다고 해당 언론사와 소속 기자들에 대해 10여 차례 넘는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통령 전용기에 MBC 취재진은 날리면 가해지는 논란을 일으켜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며 태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삼성그룹 등 특정 기업에게 MBC에 광고를 하지 말 것을 집권 여당의 고위 당직자가 회의에서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과 소통을 잘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욕을 보이던 출근길 문답, 도어 스태핑도 불편한 언론을 핑계로 갑자기 중단했습니다. 언제 재개가 될지 밝히지도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취재하는 언론을 상대해야 할 대통령실 대변인과 부대변인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는 언론의 자유 침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풍자한 윤석열차라는 그림이 전국 학생만화 공모전에서 금상을 받고 전시 중이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모전 주최기관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습니다. 정부가 약속을 어기고 안전운임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벌어졌던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강경 조치를 일관하는 등 반노동, 반노조 정책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원에만 공개하면 될 노동조합의 해결 장부를 공시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동자 단체인 화물연대를 노조가 아니라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LH는 건설노조가 270건의 불법 행위를 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심지어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하루 만에 민주노총 본부를 비롯한 12군데에 대해 압수수색했습니다. 화물연대는 공정위가 대기업의 갑질과 권력을 제어하라고 만든 공정거래법을 노동자 때려잡는 데 이용하는 기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도 대통령이 반헌법적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더니 이젠 재벌의 비리와 탐욕을 제어하라고 만든 공정위까지 동원해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지경이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제주와 경남 지역에서 진행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를 서슴지 않더니 급기야 체포영장의 집행도 아닌 소속 간부 1명의 책상, 캐비넷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수백 명의 경찰력과 에어매트, 사다리차까지 동원한 자체가 민주노총과 소속 산별 노조에 대한 보여주기식 공안 탄압 국정 아니냐, 수구 언론을 중심으로 간첩단이라며 실시간으로 유튜브 중계되게 하는 국정원의 의도는 무엇이냐며 따졌습니다. 민주노총은 또 이런 야만적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을 음해하고 고립시키려는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맞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도 논평을 내어 노조를 부패 집단으로 매도하더니 공안 사건까지 터뜨려 노조를 빨갱이 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에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을 덮으려 기획했거나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지키려 벌인 쇼는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시안컵 축구대회 유치에 뒤늦게 나섰다가 유치에 실패해 망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과연 잘하고 있는 건가요? 인텔리TV였습니다.